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경매유의사의 유재현입니다. 오늘은 빌라 임장 갔을 때 외부에서 봐야 될 것들과 내부에서 봐야 될 것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외부에서부터 먼저 봐야 될 것들을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빌라를 만약에 이 물건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임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될까? 이제 고민을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임장하는 루트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물건에 가겠죠? 가게 되면은 이 물건이 집까지 갈 때 이게 평지인지 언덕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에요. 물건이 이쪽인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는 조금 언덕이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언덕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이쪽도 언덕이 있죠. 그럼 이쪽도 언덕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거는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넓은 편이죠. 넓은 편인데 어떤 빌라는 유모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곳도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일반 이렇게 도로와 바로 마주쳐 있는 빌라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평지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이제 2천, 3천도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처음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면에는 없지만은 후면 쪽으로 가면은 가스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없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스 밸브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밸브가 만약에 그 경매 물건지가 잠겨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사람이 안 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주차 대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하지만 안쪽은 잘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 주차 가능한 대수와 그리고 이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주차 대수랑 세대수 대비해서 몇 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대1 주차만 되더라도 무척 좋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주차 대수도 꼭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외부에 크랙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외부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이쪽 면은 크게 외벽이 갈라지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임장을 갔을 때 만약에 이 외벽에 금이 크게 가 있다. 혹은 그 외벽에서 비가 자주 오는 날에 아니면은 비가 왔다가 그친 날에 혹시 외벽에 이끼가 껴 있다면은 그 집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외벽에 큰 금이 가 있는지 혹은 그쪽에 이끼가 껴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조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물건을 봤다가 감정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좁죠. 거리가 좁습니다. 같지만 이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옆에 우리 집 창문을 열면은 남의 집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옆에 아파트 빌라가 붙어 있는 곳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조금 트여 있는 조망이 있는 빌라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 빌라랑 아닌 빌라랑 차이도 시세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봐야 될 것 7가지는 샤시입니다.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게 샤시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시공이 된 샤시고, 요런 샤시 있죠? 요거는 알루미늄 샤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거의 시공 때,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되어 있던 샤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 임장을 갔을 때 이런 알루미늄 샤시인지, 이런 플라스틱 하이 샤시 혹은 일반 흰색 샤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샤시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은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샤시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고요. 특히 샤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새로 나온 하이 샤시 같이 흰색으로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는 창호가 있습니다. 그런 샤시로 되어 있다면은 안쪽에 거의 수리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부에서 보는 방법인데요. 내부에서 보는 방법은 일단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얼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내부에 들어갔을 때 봐야 될 것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손품을 팔아서 여기에 채무자가 누군지 혹은 임차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임차인 아니면은 채무자 분의 우편함에 그분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모르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인도 명령, 인도 대상,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편함 근처에, 입구 근처에 보시면은 관리하는 빌라다라고 한다면은 빌라 반장님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빌라 관리비라던가 청소비라던가 정화조비라던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거두시기 때문에 웬만한 호스의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고급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 반장님이 뭐 402호에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402호로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경매 나왔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고급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내벽이 보이겠죠? 아까는 외벽에 크랙이었지만 요번에는 내벽에 페인트가 벗겨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페인트가 그냥 이렇게 뜨거나 뭐 벗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통 벽 안쪽에서 물 때문에, 습기 때문에 이게 시멘트가 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벽 페인트가 상당히 부식돼 있고 노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똑같이 이게 누수가 돼 있다. 아니면은 습기가 많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벽에서도 페인트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옥상 방수입니다.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옥상이 보이실 텐데 옥상에 녹색이나 아니면 회색, 우레탄 방수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페인트가 안 발라져 있다. 일반 콘크리트 바닥이다. 이런 밑에 콘크리트 바닥같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게 탑층이다. 그러면은 이게 입찰해도 낙찰 받고 나서도 혹시나 누수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방수가 돼 있는 집만 입찰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탑층이 아니고 만약에 4층 중에 뭐 2층이다 아니면 3층이다 그러면은 꼭 옥상에 수리가 안 돼 있더라도 입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집입니다. 이게 현장 답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웃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201호가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202호인 옆집, 그리고 301호인 윗집, 그리고 101호인 아랫집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이웃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세 군데 중 한 군데만 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101호 밑에 아랫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랫집에다가
이제 문을 두들기신 다음에 이 201호 경매 나온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셨는지 뭐 누수가 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기타 제가 낙찰받으면은 수리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위에 누가 사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내부 상태를 보신 적이 있는지 기타 등등의 이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은 무척 입찰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 입찰하고 낙찰 받으시더라도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현관문입니다. 이 빌라 나온 경매지의 현관문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현관문이 만약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노후가 돼 있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 빌라는 뭐 현관문을 그렇게 수리한 현관문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옆에 현관문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똑같죠? 이거는 수리가 안 된 현관문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현관문이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부가 생각보다 깨끗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현관문도 은근히 사람들이 수리를 할 때 잘 안 바꾸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관문까지 수리가 돼 있다. 그리고 플러스 샤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거의 올 수리가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현관문이랑 샤시가 둘 다 수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입찰가를 조금 높여서 적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내부에서 6가지, 외부에서 7가지 현장 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빌라 현장 답사할 때 이대로만 그대로 진행하신다면은 안전하게 조금 더 위험을 줄이면서 현장 답사, 낙찰 받고도 위험도를 줄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